이번 영상에서는 크리스퍼-cas9을 이용한 낙아웃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가이드 RNA를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겟하고자 하는 유전자의 베이스 시퀀스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앙상블이라는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스피시스와 쥔 이름을 검색한 후 고를 눌러주세요. 앙상블에서 유전자를 검색하면 여러 가지 버전의 서열 정보가 뜨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메인이 있는 트랜스크립트를 찾아야 합니다. 메인은 Matched Annotation Between NCBI and 앙상블의 약자인데요. 두 기관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휴먼 지놈 시퀀싱 프로젝트를 통해 업데이트된 유전자 서열로 한 유전자에서 발현될 수 있는 아이소폼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형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어떤 특정 아이소폼에 대한 낙아웃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메인이 있는 트랜스크립트를 골라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메인 트랜스크립트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이 페이지를 보신다면 엑스포트 데이터를 누르시고 이런 엑스포트하는 화면이 뜨면 페스타 형태로 받는 게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그러고선 컴프레스드 텍스트 형태의 파일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 타겟 유전자의 베이스 시퀀스는 스냅진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타겟 유전자의 베이스 시퀀스를 얻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가이드 RNA 디자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벤칠링이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인실리코 분석을 통하여 효율을 따져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벤칠링을 열고 크리스퍼를 누르시고 그런 다음에 크리스퍼 가이드를 눌러줍니다. 그럼 화면과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 저희는 raw basis를 선택하고 next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벤칠링의 낙아웃 하고자 하는 부분에 베이스 시퀀스를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실습의 목표는 PCSK9의 발현을 막아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한 유전자 치료제를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유전자 서열의 앞쪽을 타겟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앞을 타겟하여서 랜덤 인대를 만들게 되면 잘못 코드되는 부위가 뒤를 타겟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펑셔닝하는 PCSK9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뒤를 타겟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낙아웃의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실습에서 엑선 1을 타겟하여서 낙아웃 가이드 RNA를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엑선 1의 서열을 넉넉하게 500 베이스 페어 정도로 긁어서 복사합니다. 벤칠링을 사용할 때 필요한 베이스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짧으면 입력한 서열 내에서 인실리코 가이드 RNA 디자인 시스템이 효율이 높은 가이드 RNA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500 베이스 페어 정도는 입력해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략 500 베이스 페어 정도 긁어서 복사를 해주었고 벤칠링에 붙여놓은 후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그러고선 어떤 가이드 RNA를 만들지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싱글 가이드 RNA를 만들 것이고 대부분의 가이드 RNA는 20 베이스 페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0으로 설정해 줍니다. 지놈의 스피시스도 골라주고 마지막으로 팸 설정까지 해줍니다. 팸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캐스나인 종류에 따라 인식하는 팸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이번 실습에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어지니시율의 캐스나인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SP 캐스나인이 인식하는 NGG 팸을 골라주고 피니쉬를 눌러줍니다. 그 후에는 타겟 리전을 선택해주면 되는데 저희는 이미 스냅진에서 타겟할 부분만 복사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1번과 마지막 베이스까지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여러 가이드 RNA 후보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온 타겟 효율이 높은 가이드 RNA를 선정하여서 테스트해보고 싶기 때문에 온 타겟 스코어를 눌러서 가장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선 3개에서 5개 정도의 후보를 골라줄게요. 골라준 가이드라인 후보는 Export Selected를 눌러서 새로운 엑셀 파일을 열고 붙여넣기를 하여서 엑스포트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정보는 엑셀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냅진에 표시를 하여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한 가이드 RNA를 실제로 세포 안으로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플라즈미드 벡터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캐스9과 그리고 캐스9을 리크루트하는 스캐포드 서열이 들어간 벡터를 사용해 줄 것입니다. 디자인한 가이드 RNA를 이 벡터 안으로 넣어주기 위해서는 벡터를 잘라줘야 합니다. restriction 엔자임을 사용할 건데 그 중에서도 이 벡터에 있는 가이드 RNA 스캐폴드 앞을 자르기 위해서는 BSA1을 사용하여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 디자인한 가이드 RNA를 인설트하기 위해서는 라이게이즈라는 효소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설된 도너 플라즈미드와 컴플리멘터리한 스티키 엔즈를 가져야 하겠죠. 따라서 upper strand와 lower strand에 각각 CACC 그리고 CAAA restriction site와 상부적인 서열을 추가하여서 올리고 디자인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디자인한 가이드 RNA 서열을 가진 올리고를 라이게이즈로 인설트를 하면 끝입니다. 이번 실습에서 사용될 가이드 RNA를 선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가이드 RNA를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스템셀 리포츠에서 사용한 가이드 RNA가 잘 워킹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이 가이드 RNA로 낙과 모델을 만드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